출발 제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써가던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좀 주춤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만큼은 신기록을 계속 써내려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S&P 500도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이어서 1700선은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업 지표가 5개월 내 가장 좋은 성적표를 보여줬건만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면서 조금 아쉬움도 있었던 간밤 아닌가 싶은데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데 따른 경계감, 무엇보다 지표가 좋아서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양쪽 완화 시기가, 축소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계감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의 연준 총재가 이런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뉴욕 증시 마감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경계감과 연준의 양쪽 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사흘 만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고용지표 부진에도 이틀째 신기록을 세웠던 다우와 S&P 500 지수는 서비스업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3% 내렸고 S&P 500 지수도 0.1% 하락했지만 1700선만큼은 지켰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소폭 올라 12년 10개월 내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유럽 증시도 지표 개선으로 미국의 QE 축소 우려가 확대된 데다 일부 기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이 0.4, 독일이 0.1%가량 하락했고 그렇지만 프랑스 증시만큼은 0.1% 올랐습니다. 리차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는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7.4%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연준의 양쪽 완화 축소 시기는 더욱 가까워졌다고 전망하며 투자자들은 이제 부양책에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ISM 서비스업 지수가 56을 기록하며 예상치 53.1과 이전치 52.1을 크게 웃돌면서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에 이어 이제 서비스업 경기마저 개선되자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를 함께 반영한다는 유로존의 지난달 복합 PMI도 18개월 만에 첫 경기 확장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마켓이 발표한 유로존 복합 PMI는 6월에 48.7에서 지난달 50.5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유로존 복합 PMI가 50을 상회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미국도 유럽도 지표가 좋았는데요. 양쪽 하나 축소 우려가 또 고개를 들면서 시장을 괴롭힐까요? 어제까지 외국인 수급은 좋았는데 우리 장 개장하기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슬슬 경기가 조금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유럽 쪽에 투자하라는 목소리도 있나 봐요. 잠시 후에 김동섭 이사님과 글로벌 이슈 속 뒷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려드릴게요. 강정 부장님 불러보겠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시초가에 들어가 봤었던 유진테크 AS부터 들어볼게요. 네, 시초가 대비해서 장중에 2.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 22,000원대 마감을 했는데요. 유진테크도 어제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계속적으로 하반기 실적 호전 기대감 그리고 이 상반기 대비해서 이제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 강화 이런 부분들과 SK 하이닉스가 하반기 내는 캐파를 좀 확대할 것으로 좀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좀 저평가하고 내년도 대비해서는 27,000원대 열심히 매력이 있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목표가 23,500원과 24,000원 밴드 사이에서 차익 실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역시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 가운데 하나 고르셨다고 들었는데 종목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제시한 종목은 성우하이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 업종들을 강세 보인 이후에 양호한 조정 패턴을 좀 보였는데요. 이 성우하이텍은 그 범퍼 레일과 사이드 멤버 이런 그 차체 바디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네, 범퍼 레일의 경우에는 현대차에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제품을 더불어서 자동차 자체 부품 시장의 20% 이상의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고요.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 후드라든가 범퍼 등의 고급차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완성차의 국내 조업 부진 해소, 그다음에 체코와 중국 이런 주요 해외 공장의 평균 납품 단가 인하 영향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1분기가 좀 최악의 실적이었다면 2분기부터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1분기 대비해서 8.7% 증가한 435을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5%를 기록하면서 소폭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에 들어서 중국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신모델 납품 비중이 좀 상승하고 있고 평균 납품 단가 인하 영향이 좀 크게 흡수되면서 연결 영업이익률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분기의 경우에도 기아차 중국 상공장 신규 가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업시장 개선세로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비가 메리트입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 3조 2,700억, 영업이익은 1,900억, 순이익은 1,17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성 EPS가 2,346원이고요. 현 주가 PL 6배 수준인데 내년도 실적 계획도 지금 PR 5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평균 PE 한 8배를 적용하더라도 18,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어제 7만 주의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30일 6% 이상 급등한 이후에 사지 않던 기관이 전일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성화혜택 18,000원까지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면 단기에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네, 오늘 시초가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는 14,000원 하에서 손절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화혜택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 6일 화요일 우리장 이제 막 열릴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약간 눌리면서 마쳤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5개월 내 가장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QE 축소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재부각됐고요.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아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 부담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감 때문에 약간 쉬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쪽도 지표는 좋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큰 방향성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기관이 약간 매도하면서 하락 전환했었고요. 1920선도 사수하는 데 실패를 했었죠. 그렇지만 코스닥만큼은 쌍끌이 매수 속에 이틀 연속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넉 달래 가장 적을 정도로 부진했던 시장. 오늘은 좀 활기를 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더 상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코스피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이 오늘 소폭 하락을 해가지고 1914포인트대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24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일단 코스피 시장이 121선에 대한 저항을 막고 일단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은 아니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21선을 향해 갈 것이냐, 아니면 지난주 혹은 최근 2주 동안 지지가 됐던 1900포인트대인 61선을 지지할 것이냐의 변곡, 분기점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1선을 터치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옵션 만기 영향으로 21선을 터치한다라면 그 이후에는 옵션 만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놓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혹은 내일 앞으로 3일 동안의 지수가 좀 약세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차후 강한 반등을 위해서 이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1%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개파락이 한 124만원 정도에서 출발했다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어저께 종가 127만원대가 최근에 지지가 됐던 자리를 좀 이탈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추가하라고 보였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러한 모양이 놓여 있다라는 거 좀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기아차 같은 경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먼저 선 조정이라든지 선 기간 조정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좀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한국전력이라든지 SK텔레콤,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 같은 종목군들은 혼조세 혹은 약간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좀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수급을 좀 보신다면 일단 외국인이 뭐 13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어저께도 900억 매수 마감됐다는 부분들, 순매수 기조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어저께하고 지난주 금요일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 벌써 한 4,000계약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한 400계약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이러한 것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가 확대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관 매도 때문에 1920선을 반납했던 코스피가 오늘 추가로 소폭이지만 더 밀리면서 1910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출발 상황 보기 이전에 니케이 개장 분위기 잠깐 살펴볼게요. 전일에 사흘 만에 하락했었죠. 약간 숨을 골랐던 일본 증시가 오늘까지 역시 우리처럼 조정을 좀 보이네요. 하지만 약보합권에서 출발해서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0.1% 정도 조정받은 14,237포인트의 니케이 225 지수 개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보실 텐데요. 어제도 혼조세로서 코스닥의 모습이 코스피보다 훨씬 좋았는데 오늘은 560을 곧 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전일 서울도 상승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0.88% 강박권에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0.32%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558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558포인트 현재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어제와 마찬가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호전이 되게 된다면 560포인트 회복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과연 외국인들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얼마만큼 확대를 시키냐가 오늘 시장에 좀 관건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한번 봤고요. 이제 수급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외국인들 같은 경우 307억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걔네들은 한 310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패턴으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51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50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를 좀 매수를 하면서 출발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아침 쪽에서 제약 섹터를 현재 55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IT 하드웨어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켰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는 셀트리온 중심으로 한 제약 섹터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침 쪽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에서 오늘도 조금 시장의 어떤 중립 포지션을 이제 지켜가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의 매수도 유입될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예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해외 제약사, 그러니까 유럽 쪽 제약사 쪽에 인수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 큰 폭의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셀트리온이 어제는 6%, 오늘도 장 초반에 4% 넘는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39%도 현재 상승폭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보다는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0.24%, CJ 쇼핑이 0.03%, GS 홈쇼핑 0.16%, 동서가 2.11%, 태용이 0.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월지 게임즈가 0.3%, 메가스터디가 0.4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서울반도체가 1.2% 정도, SK브로드밴드가 0.3%, OCI 머티리얼즈가 1.17%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58선까지 치고 나서는 코스닥의 출발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셀트리온 등 다른 특징주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서울 외환시장의 개장 분위기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에 미국 고용지표 실망감 때문인지 수출업체 내고도 같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10원 가까이 급락했었는데 간밤에 또 미국 쪽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까? 오늘 호주 쪽에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돼 있다고 전일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 변수 무엇보다 오늘 출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20전인 상승한 111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 1114원 4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1116원까지도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이 시간 현재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115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는 7월 서비스업 지표인데요. 전월치나 예상치를 넘어서는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고요. 지난 주말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둔화에 대한 실망감을 이로 인해서 일정 부분 상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 3대 지수 가운데 2개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고요. 달러와 역시 유로화와 원화 등 일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강보합세를 보인 반면에 엔화나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보합세를 보이는 등 상대 통화별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제 외환시장의 흐름을 큰 그림으로 보자면 달러와 약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수출업체들의 내고의 등장으로 달러원의 하락세가 다소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나머지 통화상들의 경우 달러와 약세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에 있어서 달러원 역시 대외 변수들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와 약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1차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실업률이 7.4%로 내려갔기 때문에 미 연준이 이제는 실행 모드로 근접했다고 말했고요. 수개월 이내에 경기 모멘텀이 반전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미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할 시기인지 숙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정도가 매우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겠고요. 제조업 지표라든지 서비스업 지표 등 나머지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미 연준이 9월부터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을 하되 그 축소의 규모가 다소 완화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달러화는 향후 완만하게 강세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변수는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되겠고요. 시장은 기준금리가 현재 2.75%에서 25bp가 인하된 20.5%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인하될 경우에요. 향후 한 번 더 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성명서에 드러나는지를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호주 달러와 원화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1110원 중반대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용지표 약간 흔들렸지만 그래도 9월부터 조금이라도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된다라는 쪽의 뷰를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호주의 금리 인하가 된다 할지라도 향후에 추가 금리 인하 여부까지 챙겨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세워보겠습니다. 만나보실 고수는요.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에 매달려 있는 뉴욕 증시 잘 보자라고도 언제나 강조해 주셨지만 오늘은 수급 얘기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일단 어제 좀 말씀을 드린 게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말했던 지수대 1930에서 40포인트 200일선에 대한 저항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나간 시점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이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지수 캔들의 모양도 현재 5일선을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5일선을 안착하면서 다시 여기서 돌려 세우는지 아니면 꺾이면서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면서 하락할지 오늘 약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조선, 건설, 기계, 금융섹터들 눌림목에서의 반등이 좀 제대로 나와주지 않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지수 방어 역할을 해준 연기금 쪽의 매도가 어제 13거래일 만에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도 종가까지 체크를 좀 해봐야 알겠지만 지속적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부추기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1900선까지도 일단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우지수가 21선에서의
추가 상승을 쭉쭉 이어나가는지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테마주들도 그렇고 개별주들의 상승이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는 지수대로 종목은 종목대로 공략을 하시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시장은 종목별 싸움이지 지수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는 시장이 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수익률 깨지면 동참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6월 달에 지수 하락할 때 물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종목 언제가나 좀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3분의 1을 자르시던 50%로 매도를 하던 해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낸 이후에 다시 그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보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종목들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유 종목은 그대로 다음 신일산업 정도, 미디어 플렉스는 실현한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테스트는 매수가 정리 사인을 드렸었죠. 일단 두 종목은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제가 어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21선의 돌파 여부를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하면서 서서히 상승 추세로 변화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난주에 아래꼬리 만들면서 하방 경직을 강화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평선들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121선이 현재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201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9만원 고지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신일산업은 어제 추천드리고 한 5%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종가의 3%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장마가 길어지면서 제습기 판매량 그리고 선풍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을 기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1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서서히 상승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에 1420원 구간 돌파하는지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수 그러니까 어제 전력난 관련해서 누리텔레콤하고 PS텍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는데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3월선 매매 유효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게임주들 위메이드하고 게임빌 위메이드하고 게임빌 정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위메이드가 어제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2%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 게임빌도 약보한 마감은 했지만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게임빌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페이스북 이슈 나온 날 고점까지 윗꼬리까지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좀 유효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조정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무섭게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상승 추세로 전환을 됐다가 소폭 눌러주고 있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좀 조정권에 들어가면 그때 또 말씀드리고 또 좋은 수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득호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외국인이 전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사자였었는데요. 물론 이제 선물 쪽은 전일까지 포함해서 전전일 이틀 연속 매도이긴 했었는데 오늘 아침 외국인들이 아직 장 초반이라 또 규모는 적지만 알 수 없지만 일단 매도로 현물 쪽도 돌아섰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00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삼성전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의 낙폭이 오늘 개장가에서 한 2%대 넘게 보여줬었는데 약간 낙폭이 줄었다고 하지만 125만 원대입니다. 오바마가 또 삼성전자 주가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LG전자는 지금 G2 공개 앞두고 상대적으로 좋네요.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파락이 출발한 다음에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다시금 이제 개파락했던 자리대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아까 하이닉스를 통해서 잠깐 삼성전자 설명해 드렸었는데
하이닉스가 한 28,000원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변동성 장세가 나왔었습니다. 28,000원 혹은 29,000원대에서 기간 조정의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이 자리를 좀 강하게 이탈을 했었죠. 이탈하고 나서 뭐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왔지만은 일단은 반등도 없이 계속 옆으로 기는 모습을 띄우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계단식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줬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130만원 정도 혹은 120, 한 7만원, 8만원대가 강한 지지라인으로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 한 7월달 내내. 근데 일단 그 자리가 오늘 갭으로 이탈했다는 부분들, ICT에 대한 불안감, 또 이제 8월 9일로 연기된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네.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뭐 어떤 이슈라든지 뭐 실적 이런 부분은 지금 좀 밀어놓고 차트만 본다라면은 일단 지지라인 붕괴가 됐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127만원이나 128만원을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하이닉스의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다시 120만원 초반까지도 오늘 당장 하락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 천천히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LG전자가 G2에 대한 휴대폰 G2 후속작, 작년 지원 후속작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오늘 좀 강세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서 LG전자는 아까 삼성전자를 반대로 거꾸로 돌려놓는 듯한 느낌이 들죠. 지금 이 모습만 본다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72,000원대를 저항으로 계속 자기하고 있다가 이제는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돌파가 확인될 수 있다는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7월 초에 한 번, 또 7월 중순에 한 번, 그리고 지금이 세 번째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 것이라면은 8만원대까지도 79,000원이나 8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차를 간단하게 보신다라면 현대차가 이러한 모습을 띄면서 추세가 돌파된 다음에 120선을 강하게 돌파시키면서 추세가 상향으로 전환이 됐고, 네. 기아차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러한 모습을 띄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120선 근처나 혹은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길목을 마련하고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저께 펜텍에서 발표한 휴대폰도 상당히 좀 괜찮게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펜텍이라든지 LG전자, 특히 LG전자가 전 세계 3위에 대한 입지를 확보해야 할 수 있는 게 G2를 통해 가지고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 좀 확인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KTCS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14 서비스를 제공하는 KTCS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침에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거의 상한가에 육박했다가 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 자리에 한번 맞을 자리죠. 한 5월 달쯤에 연초에 강하게 3,300원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고 1차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3,000원대이기 때문에 3,000원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갭상승 동반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질 자리는 확인될 당연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자리지만, 반대로 오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2,800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800원이 지지가 된다라면,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면 다시금 3,000원대나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는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게 이제 STS 그룹이죠. 어저께 STS 그룹이 대부분 하한가를 갔었고, 네. 오늘도 지금 STS 페노션하고 STS 중공업은 일단 시가가 거의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하루 정지됐었던 종목들. 네, 금요일에 하루 정지가 됐었고, 오늘은 지금 동시호가라고 보시면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3일 동안 목요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동시호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하한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현재 시세로는 STS 중공업은 마이너스 6%대 시작을 했고, STS 페노션은 마이너스 11%대 시작을 했고, ST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8분 뒤에 호가를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 하한가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조금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온 것 뿐이지 이게 뭐 실적을 뭐 급격히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조정은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좀 올라오는 게 벽산건설이 있습니다. 벽산건설이 채권단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네. 금액이 뭐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로 인해서 뭐 이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을 거냐 본다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이 좀 불가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벽산건설까지 삼성전자에 이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 텐데 558선까지 오늘 올라왔었던 코스닥. 오늘 희비가 엇갈리는 두 종목이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추가 상승과 도화 엔지니어링의 급락인데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일단 뭐 도화 엔진이 좀 같이 보죠. 벽산건설 연결해서 뭐 그 중소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 대표 이사했던 또 횡령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4대강 조사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일단은 뭐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뭐 회사 돈을 빼달려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한 또 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이런 부분과 좀 연결시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CJ그룹이 지금 이제 그 이전 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CEO 리스크, 그러니까 그룹 전체적 그 어떤 그룹 리스크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도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CEO가 어떤 횡령에 대한 횡령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심하게 뭐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윤수시기 때문에 뭐 그냥 묵과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었던 뭐 횡령과 연관된 어떤 그룹 리스크라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을 어쨌든 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 횡령 소식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횡령 소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뭐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벽산건설도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뭐 포천관리 신청 얘기라든지 그리고 현재 그 국내 건설 시장이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계속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뭐 아직까지 뭐 어떤 내부자 거래를 할 만큼의 어떤 그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은 굳이 접근하실 필요는 없는 업체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은 셀트리온.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 외국인의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그 리스크 변동성 상당히 큰 종목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그 인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었다가 거기에 어떤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한가 진입했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인 어떤 그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봐야 될 부분이 5월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셀트리온은 어쨌든 추세는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 속에서 어떤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좀 들썩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큰 신경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셀트리온 자기가 가야 될 길을 현재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첫째는 어쨌든 그 계속해서 추진했었던 유럽 쪽에 판매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로 판매 허가까지 좀 받게 되면은 유럽과 그리고 일본 쪽에는 이제 판매가 뭐 실시된다고 기정사실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쪽에 나오고 있는 소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지금 현재 임상에 대한 신청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신흥국 시장은 뭐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최대 시장,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 속에서 어떤 그 점유율을 높여가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매행점을 좀 주시는 게 좀 포커스를 제가 보시면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시적인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시중에 국내 리포트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조금 회사 어떤 내용을 좀 알기 힘든데 어쨌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조금 관심을 가진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셀트리온 그 지난주 금요일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은 제 관점에서는 보유하는 게 맞다는 부분들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나머지 특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장되고 오늘까지 상장 4월째를 맡고 있는 금호엔티가 오늘까지 모두 상한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메일유업 어제 또 중국 관련된 또 우유값 인상 관련된 수혜주들이 올랐었는데 오늘 또 모습은 어떤지 그 밖에 다른 특징주 더 짚어주시죠. 자, 금호엔티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날 그 네.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3억
삼목강업이라는 회사를 좀 예를 들게 되면서 장 초반에 그 신규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 부분 때문에 좀 급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내용과 상관없는 그런 흐름이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 점상한가에 진입 거래량이 그 상당히 많이 죽게 되면서 점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피날레가 그 점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은 급락으로 다시 그 추세가 예전에 꺾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상장 첫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오늘 점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삼목강업이라는 회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삼목강업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한 5일 동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한가가 풀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윗꼬리 다는 봉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이제 꺾여버렸는데 중요한 건 금모멘트도 이렇게 될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회사 내용 그러니까 금모멘트 같은 경우는 그 차량 내구재라든지 그리고 차량 흡수 그 차량의 어떤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라는 부분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내장재. 하지만 예.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삼목과학과 마찬가지 초반에 그 상장 이슈 하나만으로 신규 상장 이슈 하나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기술적으로만 충분히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모멘트 같은 게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아니라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멜리오. 일단은 그 우유 가격을 인상을 해버렸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인데, 리터당 250원을 인상을 했더라고요. 이전에 그 우유값 같은 경우에 조금 너무 좀 그 가격 인상의 폭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가 그리고 물가 하는 부분이 서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어떤 가격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뭐 이 부분이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의 어떤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도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현재 그 정부에서 우유값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착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자칫하면 남양유업과 같이 어떤 실질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인상했던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인하 쪽으로 재인하 쪽으로 유도가 되게 된다면은 네. 상당히 주가에 타격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리오 같은 경우 좀 제가 보기엔 지금 우유값 인상 이슈는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분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슈가 분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종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윌비스라는 종목도 아침에 조금 그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윌비스 같은 경우는 그 순경 채용 그 규모를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윌비스 같은 경우에 신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사법고시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같은 뭐 어떤 그 정부 공무원과 관련된 시험들을 이제 시험 전문 학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순경 채용을 확대하게 된다면 어쨌든 공무원 응시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공무원 응시자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런 공무원 학원들이 어떤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건 단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한 9%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보다 그 일시적인 이슈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9시 30분 정도 됐는데 동시효과 살짝 풀리면서 에스텍스 중공업 마이너스 10% 정도, 펜오션 여전히 하한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보면서 두 분의 오늘장 조언까지 듣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전일요 900억 정도 11일째 순매수를 지속해줬었죠. 오늘 아침 약간 다른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요.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텔레콤이었습니다. 차 일부 종목은 현대기아차 샀고요. 오늘 삼성 SDI가 21선까지 조정받는데 잠시 팁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전일까지는 매수했고요. 매도 가장 많았던 종목은 합병설도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SK텔레콤은 오른편 가장 위쪽에 이름을 올리면서 가장 많이 샀지만 KT는 가장 많이 판 모습이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죠. 외국인이 한 1,000억 가까이 샀다면 기관은 1,000억 가까이 팔면서 어제 1920 안착을 못 시키게 만든 주범이었었죠.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그 어떤 종목도 아니라 락앤락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분석도 들어보겠고 LG전자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는데 기관이 전일 세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기관이 매수한 반면에 삼성물산 정도만 왼편 두 번째 자리할 정도로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합병설도는 두 주인공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종목이 약간
상회했다라는 점 특징주인 것 같고요. 기관도 재밌는 게 마지막 두 줄 좀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은 샀는데 삼성중공업은 또 약간 팔았습니다. 전일 기관은 어쨌거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정리했네요.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가 결국엔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이 고점을 돌파시킨다라면은 LG U+하고 SK텔레콤 누가 대장주가 나설 거냐 지금 최근 힘겨루게 나온 상황에서 네. 그런 SK텔레콤이 좀 더 세게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이 한 22만 5천 원이나 23만 원 가격 돌파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 추세가 다시 상승을 전환될 수 있는 길목에 놓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좀 컸던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조금 매수가 달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과의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좀 매도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기관은 좀 이 부분을 좀 매수가 들어오고, 대신에 삼성물산을 좀 외국 기관은 매도를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왕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 이제 락앤락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기관이 좀 매수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걸로 인해서 올라온 자리는 좀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한 25,000원 돌파는 쉽지 않다라는 거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밖에 오늘장 조언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1900선에 지금 걸쳐져 있는 코스피, 여기에서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전일 또 우리 정태근 팀장님 주 초반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었는데 유창희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 네, 오늘 아까 제가 선물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외국인 결국은 지금 선물 1200계약 좀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도 약간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엔 이번 주 옵션 만기가 내일 모레 목요일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동안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것도 있고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상황에서 선물 쪽에서 매도 우위를 좀 보여준다라면은 조금 만기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부정적으로 흐름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4천 계약 정도 선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하방을 좀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어찌됐든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진전시킬 수 있냐의 그 변곡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계속 오늘까지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매도 계약수가 어느 정도까지 불어나면 만기에 좀 부정적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 속도로 나온다면 오늘 외국인이 제가 보기엔 3,000 계약도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조금 그 만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만약에 오늘 3,000 계약 이상, 한 4,000 계약 정도나 뭐 그 이상의 매도가 나온다면 오히려 만기는 오히려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워낙에 한 대 먼저 맞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3,000 계약 전후로 해서 물량이 나온다라면은 좀 시장 자체가 그래서 억눌리는 모습이 좀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3천 계약을 넘지 않는 규모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일단은 이어지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도 보여드립니다. 외국인이 전에 한 300억 정도 샀었는데 가장 많이 산 종목 서울 반도체였습니다. 그 다음 순으로 컴투스가 올라와 있고 CJ홈쇼핑과 IT 부품주 일부가 눈에 띕니다. 가장 많이 정리한 종목은요, 어제 급등했음에도 셀트리온을 외국인들은 좀 정리했고요. 파라다이스가 전에 좀 급락했는데 외국인이 두 번째로 팔았습니다. 금호엔티도 팔았고, PS텍 요거 하고요. 이제 PS텍은 전기차도 관련 2차 전지 종목이죠. 디스플레이텍도 많이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약간 착실현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 쭉 보시죠. 기관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또 셀트리온이었네요. 그리고 서울반도체를 또 기관은 세 번째로 팔았습니다. 서울반도체, 셀트리온에 관해서는 매매 공방이 계속 진행 중인 듯 하고요. 오른편 먼저 보시면 어제 급등했었던 IT 부품주 가운데 기관이 파트론을 두 번째로 많이 샀습니다. 아까 분석해 드렸는데 매일 유업이 기관의 세 번째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외국인들을 컴투스를 조금 만지는 모습, 기관은 위메이드를 사는 모습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어제 자회사 아이마켓 코리아와 급등했는데 기관이 산 것 같네요. 네웨즈 홀딩스는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물이 좀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는 결국 양 매도였군요. 예. 일단은 파라다이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 쪽과 외국 쪽의 동반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카지노스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강원랜드라든지 GK 그리고 파라다이스 동반 쪽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와 같은 카지노를 갖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네. 뭐 세티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업체각 딥시각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각 딥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추세를 계속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 쪽에 눈에 띄는 부분은 서울 반도체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뭐 LED 쪽에 어제 그 매수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장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뭐 그 제약 섹터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 전자결제주 관심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좀 양호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나리라든지 그리고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오늘 뭐 한국 사이버 결제까지 뭐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 쪽으로 선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조금 그 전자결제주 관련주가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제약 섹터뿐만 아니라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탑픽주 하나만 다날 최근에 좋아 보이는데. 다날 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그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기관 수급만 보면은 모빌리언스가 상당히 기관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자결제 대장하면 모빌리언스니까 저는 모빌리언스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외국인들 선물 수급 잘 보자. 그리고 제약주와 더불어서 전자결제주도 관심 갖자. 이렇게 두 분의 조언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유창희 대표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자, 전일에는 양순모멘토와 정지훈멘토가 푸트 대결을 벌였습니다. 먼저 양순모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현재 푸트 나옵니다. 세중이 4%, PNT가 두 자릿대로 올라섰죠. 11% 수익 구간이고요. 반면 한솔테크닉스는 좀 밀립니다. 마이너스 2%. 자, 이어서 정지훈멘토의 포트 확인합니다. 잉크테크가 마이너스 0.9%, 현대, 비엔제스텔과 히비스는 흐름 좋습니다. 각각 5% 정도의 수익률 내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포트는 살펴봤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전일에는 정재훈멘토의 관심주가 있었는데요. 자, 삼천당 제약입니다. 인공 누액제 시장 점유율이 급등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매수가는 4,950원,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이 삼천당 제약 오늘 현재 흐름 살펴보면요. 자, 현재가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서 이 신규 종목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천당 제약 이 신규 관심주로 제시를 하셨는데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예, 일단 금일 시장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삼천당 제약은 그리고 강보합세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장중에 5,350원 부분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전히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제약 섹터, 즉 지수방어형 섹터 종목군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6.8% 가까이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현재 눌림 구간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 단가를 4,950원 권역에서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프로그램 특성상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밴드 범위 내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싸게 좀 매수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5,100원 이하 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신에 손절가는 4,500원 정도로 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5,100원 권역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1선이 이탈되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냥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천당제약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환율은 호주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12거래일 만에 현물 소폭이지만 매도 전환, 선물도 옵션 만기 한 이틀 전인데 1,700개 정도 매도하면서 3거래 연속 매도 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요, 거래선 1,900선 지지력 테스트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코스닥만큼은 좋아 보입니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게요. 김동섭 이사님 만나러 IM투자증권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쪽 서비스업 지표가 또 좋더라고요. 사실 뭐 유럽도 좀 고무적이었는데 유럽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이런 가운데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가 실업률 한 7.4%까지 떨어진 최근 지표를 고려했을 때 QE 축소 시기가 거의 가까워졌다. 올 가을 얘기도 했다면서요. 근데 그 QE 축소 얘기가 참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7.4%지만 그 실업률의 퀄리티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저임금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또 구직을 포기한 사람 660만 명을 아예 산정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치만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 참 아쉽죠. 근데 리처드 피셔라는 분은 그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사한 어떤 예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연준 의원들 중에서 예측하는 사람에서 거의 꼴등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거의 뭐 100% 믿기는 좀 어렵죠. 다만 시장의 심리를 좀 굳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양적 완화 축소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양적 완화 축소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올해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잭슨 홀 연설에 벤 버냉키 의장이 이번에 참여를 안 하죠. 그 얘기는 그 벤 버냉키 의장 임기 중에서 정책 변화를 가져왔던 시점은 잭슨 홀을 시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양적 완화 축소가 그래 쉬운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정책을 변화시켜서 다른 의장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차피 새로운 의장이 있다면 그 의장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맞지 그 전에 방향성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셔의 얘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유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이 경기를 복합적으로 이제 드러낸다. 복합 PMI가 18개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50을 넘기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유럽. 그래서일까요? 미국보다 이제 슬슬 유럽 투자가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네요. 그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10개월 전망치를 봤을 때 그 스톡스 600 지수, 그러니까 유럽 대표 증시가 약 13% 정도 더 올려야 된다,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유럽은 좀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미국 자체적으로 하나의 나라로서의 어떤 결정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바운딩했을 때 그것이 이제 100% 신뢰가 되지만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17개국이 하나가 모여있다 보니까 몇 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그 금융위기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100% 신뢰하기엔 조금 너무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미국에 비해서 유로존이 상당히 저평가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유로존이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미국이 더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유로존의 메리트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유로존의 메리트보다는 저는 중국의 포인트를 더 맞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조 위안 정도가 추가적으로 그 건설이라든가 지하철 이런 데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 경기가 굉장히 개선될 거라고 본다면 성장률로 봤을 때는 유럽보다는 중국이 더 낫다.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국은 6,000포인트에서 지금 3분의 1 망한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 구조 속에서 일본 증시가 더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IMF는 또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한 15% 정도까지 하는 등 어떤 중장기 개혁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라고도 언급을 했네요. 사실 그 일본 증시가 더 오른다라는 것은 이제 이론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주가가 더 올라간다든가 달러 강세가 되면은 그쪽에 베팅하기 위해서 자금이 일본에서 나가게 되고 자금이 나가게 되면은 결국 엔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산업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엔화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갈 확률을 더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 만약에 10엔을 가기 전에 90일은 먼저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도 일본은 어떤 위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시장에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오늘장 조언을 들을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옵션 만기가 이제 이틀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이사님께서 이해할 수 없다 하실 정도로 QE 축소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빌미를 가지고 뉴욕도 약간 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1,900을 위협받고 있는데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 쪽에서 지금 장 시작 한 50분 정도 만에 2,000계약 넘게 선물을 외국인들 팔고 있거든요. 네. 예, 수급 어떻게 보세요?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현물은 오늘은 매도하고 있지만 요 근래 계속 매수를 했고요. 선물이 야간에서는 매수하고 주간에서는 매도해서 좀 이상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8월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는 아직 유효하고요. 지난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기 전에는 상승 각도로 열어질 때 소폭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게 이제 만기를 기점에서 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1,900원 소폭 이탈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새로운 조정의 구간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는다.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만기일 이슈로 인해서 1,900을 잠깐 이탈할 때 주식을 좀 사는 것이 좋겠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언더슈팅까지 본다면은 한 1,870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지점에서는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서 많이 다른 종목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체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870 정도까지도 약간 조정이 추가로 열려있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조금 전에 짚어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아침입니다. 2,000계약 넘게 현물과 동반해서 파는 외국인 때문인지 기관도 양매도고요. 코스피는 1,900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좋아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